자, 그 다음에 강세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또 여기서는 증권 업종, 자, 증권 업종, 그리고 항공, 명세, 카지노, 여행, 이렇게, 그 다음 구리,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 편의점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요거 5개잖아요. 12개를 나누어서 제가 별도로 정리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오늘 한번 이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2 몽키즈가 아니고 12 스토리즈입니다. 12 스토리즈.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간단하게 먼저, 어떤 것들을 얘기할 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할게요. 자, 첫 번째. 미국의, 자, 잘 들으세요. 시장의 흐름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의 최대 속류관 사이버 공격의 사흘째 마비라고 합니다. 이 뭔 소리고? 비상사태 선포에 정유 LPG 테마가 상승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예? 기름값 올랐다는 이바구. 12가지 이바구. 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스토리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식약처 첫 전문가 자문 통과 소식에 코로나19 모더나 테마 상승했다. 모더나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녹십자. 그죠? 자, 백신 접종에 따른 해외여행 재개 기대감에 지속 등의 여행, 항공, 저가 항공사, 면세점 등의 테마가 상승했다. 항공, 저가 항공사 테마는 항공 화물 운임 상승했다는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호작용했다. 그러니까 항공주가 올랐는데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오르기도 하고요. 항공 화물 운임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되어서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총력 지원 발언 속에서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등 테마들이 올랐다. CM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올랐던 거죠. 그죠? 요런 걸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증권사 1분기 호실적 코스피 지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증권사가 돈을 벌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스토리를 얘기할 거고요. 신규 선박 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 5조 원대 해양 플란트 수주 가능성. 조선 테마, 조선주 주목하셔야 됩니다. 해운주는 조금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조선주는 살아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남성 화장품 시장 성장 기대 속에서 화장품 테마 상승했다. 요즘에 색조 화장품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색조 화장품. 그죠?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 인구 증가로 인해서 에슬레저 강세 지수, 따라서 패션율은 테마. 오늘 얘기했죠, 그죠? 휠라홀딩스, 또 한세실업, 또 뭐 있죠? 화승 엔터프라이즈, FNF 등등등. 자, 그리고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기대감에 음식료주 올랐다. 말씀드렸죠. 구리 가격 역사적 최고치 달성. 그래서 비철금속 테마 올랐다. 구리, 알루미늄, 그리고 니켈, 금, 은 이런 거. 그죠? 이거 비철금속이에요. 그 철강석 가격이 올랐죠. 중국의 철강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 지속. 탄소 배출, 그 탄소 중립 선언을 했잖아요. 강하게. 그러면은 철강에 대한 생산을 감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공급이 줄어드니까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 포스코가 또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했지 않습니까? 현대차, 중국 신차 출시 기대감 등의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 부품주 테마다. 자동차주도 이제는 또 올라와요. 예, 계속 빠지는 종목은 없어요.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건강기능식품 오늘 루트리 올랐죠? 그죠?
예, 건강기능식품, 제약업체, 홈쇼핑, 카카오뱅크 관련된 종목들, 영화, 바이오시밀러, 골판지 제조, 테마가 상승률 상위를 기록하는 등 뭐 대부분의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반면에 뭐 일자리라든가 창투사, 두나무 관련주, 건설기계, 온실가스, 사료 등 일부 테마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정유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세 개는 뭐라 그랬죠? GS, S-OIL,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거 이외에도 석유 관련주, 뭐 흥구석유도 있고요.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볼까요? 오늘은 시황에 대해서는 이미 오후 4시에 오후 4시에 예민수의 라이브 쇼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특징주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관련해서 중앙에너미라는 종목이 올랐어요. 아이고 뭐 상한가네. 이런 종목들 빠지면 올라오고 그런 모양이네.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흥구석유, 뭐 석유 관련해서 올라오면 흥구석유죠. 이런 종목들, 네, 12% 올랐습니다. 예, 그 밖에도 GS가 5.57 올랐어요. 제가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로 또 올라간 거예요. GS.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이건 좀 빠졌네. 전일 대비해서 1.59 정도 되고요. 네,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S-OIL 요건 전일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유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정유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아주 간단하죠. 흑자전환, 2분기 좋다, 뭐 흑자전환되고 앞으로 좋아진다, 기름값 오른다 이런 건데 이슈는 매일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슈는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그걸 주목해야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유 LPG 미국 최대 석유관 사이버 공격에 사흘째 마비가 됐고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 따라서 올랐다. 이건데요. 미국 최대 석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엄 파이프라인은 현재 시간으로 7일 사이버 공격으로 IT 시스템이 피해를 받아 모든 석유관 시설이 가동을 중단했고 일부 소형 석유관은 가동을 재개했으나 사흘째 핵심 라인의 가동 중단 사태에 이어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텍사스에서 뉴저지까지 총 8,850km의 석유관을 통해서 휘발유, 항공유 등의 연료를 1일 250만 배럴씩 수송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석유관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휘발유 및 미국 남동부 지역의 연료 수급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에 미국 교통부는 성명을 통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휘발유, 디젤유, 항공유 등 다른 석유 제품의 긴급 수송을 돕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고 이와 관련해서 중앙에너미, 흥구석유, GS, S-OIL 등 LPG 정유 테마가 금일 상승했다. 요게 계속해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내용일까요?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때까지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이로 인해서 또 기름값이 더 올랐다 이러면 또 관련돼서 정유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금일 있었다고 제가 정리한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자,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봐도 ST팜하고 녹십자는 눈에 띄죠. 예, CMO
요거는 이제 CMO에 대한 얘기보다는 모더나에 대한 얘기예요. 코로나19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식약처 첫 전문가 자문 통과 소식이 상승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식약처는 미국의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부의 첫 번째 전문가 자문 결과를 금일 발표했다. 자문단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 1상, 2상, 3상의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했으며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해 제출된 자료에서 18세 이상 2차 투여 14일 후 효과가 확인됐고 허가를 위한 예방 효과는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의 의견과 공고사항과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신청 품목의 안정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서 13일 식약처 법정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받고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은 미국, 영국 등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했으며 유럽연합과 캐나다, 스위스에서는 사용 허가하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전해져 있다. 자, 그래서 에이프로 바이오라든가 에스티팜, 녹십자의 이런 종목들이 관련 종목도 올랐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녹십자, 에스티팜, AB 프로바이오. 네, 오늘 2.95 정도 올랐죠. 가격 조정 나오고 첫 번째 반등이 나오는 거죠. 이게 좀 상승 이어질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죠. 그죠? 녹십자. 그 다음에 에스티팜 봐야 되겠죠. 제가 제약 바이오 종목도 많이 강조 안 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에스티팜 플러스 14%인데 이럴 때 종가 베팅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럴 때 종가 베팅 들어가야 된다. 왜 종가 베팅이 들어가냐? 응? 이 가격적인 논리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14%나 올라서 주가가 밑으로 안 밀리고 가격 유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력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만 7천 원인데 한 12만 원 정도 가격 유지가 되면은 아주 강한 거죠. 근데 내일 12만 원 유지되면서 살짝 밑으로 밀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뭐다? 바로 매수 공략 포인트라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논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A, B, C, D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어떤 건 가고 어떤 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센 거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센 거를. 가격적 논리를 가지고. 아시겠죠? 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 모더나 관련해서는 ST팜하고 녹십자를 보는데 AB 프로 바이오도 한번 볼까요? 제가 기존에 한 번도 언급을 안 드렸는데 한번 흐름만 좀 볼게요. 흐름이 어떤지. 이것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네. 응? 13번. 이건 이제 시가총액이 3,7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회사가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제약 바이오 매출 크게 안 따지는데요. 재무적 안정성 없으면 저는 좀 추천을 안 드려요, 사실은. 네네. 예, 요거는 유보율이 20%에, 현금 유보율이,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자산 총계가 1391억인데요. 예, 유보율이 20%에, 부채 비율이 20%, 부채도 많지도 않네, 그죠? 예. 유보율이 또 별로 없네. 재무적 안정성이 괜찮아요. 현금 좀 없어서 그렇지, 괜찮아요.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모더나 관련해서는 세 종목만 보자. 예. 세 종 잡고 수익 나면은 좋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ST팜 녹십자 정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더 말하기도 민망해. 솔직히 포스트 코로나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백화점, 패션 의류 이런 쪽은 뭐 최근 한두 뭐 언급했다, 오늘 좀 많이 언급했다 칩시다. 나머지는 너무 식상스러운 거예요. 사람 붐빌 때까지 좀 하세요 했는데 결국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나치지 않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료를 정리를 하는 기준이요. 어제 얘기했다 해가지고, 어제 정리했다 해가지고, 오늘 정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주목을 받아서 정리했어. 근데 오늘 주목이 안 돼. 그럼 정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주목이 돼서 또 내용이 나서 그럼 또 정리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급된다는 것은 해당 섹터의 종목, 해당 업종의 종목이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여행, 항공, 저가항공사, 면세점, 백신 접종에 따른 해외여행 재개, 여행사. 자, 언론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빗장을 여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 격리 조건이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여행 가능성이 조금씩 확대되자 여행업계는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여행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항공업계 역시 여행 기대 심리가 살아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7일 미국행 항공여행자는 코로나19 자가검진을 이용해 미국 입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히며 항공여행자에게 적용해온 코로나19 음성 판정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서 TAC 항공운임지수에 따르면 홍콩 북미 노선 기준 4월 평균 화물 운임은 킬로그램당 8달러 48센트로 집계되며 지수를 집계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져 있다. 항공 화물 운임이 상승하면서 여객 수요 대신 화물 수송 비중을 늘리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레드캡 투어 기억나시죠? 레드캡 투어 롯데관광개발, 한진칼, 제주항공, HDC, 그죠? 요러한 회사들, JTC인 거, 여행, 항공, 면세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레드캡 투어를 한번 볼까요? 레드캡 투어. 레드캡 투어가 올라가는 이유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더 있어요, 사실은. 다른 여행주보다 조금 더 최근에 부각을 더 많이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까이까 뭐 다 알려주지 뭐 갖고 있다가 똥 된다. 자, 보이시다. 아까도 계속 뭐 시장에 새로운 자료들 뭐가 나왔나 맨날 눈 빠지게 보다 보니까 눈이 이제 뭐 시큼시큼해.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아까 이거예요. 미국 최대 송유관 램슨웨어 공격에 멈췄다. 유가 폭등 우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부강력 보신 분이 나왔고 잠깐만요. 이렇게 다 정리해놓고 또 글을 또 정리한 걸 또 찾아요 제가. 자 볼게요. 하도 정리를 많이 써. 그냥 눌러야 되겠다. 아유, 찾기 힘들다. 눌러야 되겠다. 잠깐만요. 레드캡 투어. 예. 레드캡 투어가요 더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뭐라 써놨노?
별링 아니네. 예. 자, 보이시다잉? 자, 익히면 똥 되니까. 레드캡 투어가요, 다른 여행주보다 더 올라가는 이유가 제주 렌트카 호황과 산업 성장 수혜가 레드캡 투어에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예, 뭔 말이겠죠. 렌트카가 최근에 렌트카 가격이요, 엄청나게 올랐대요. 렌트카 가격. 여기 써놨잖아요. 한 달 새 5배나 치솟는 제주 렌트카용으로. 예? 그래서 더 오른 거예요. 레드캡 투어가. 아시겠죠?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드릴 말씀이 많아서. 이유가 뒤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현상에 집중하시라고. 현상에서 가장 센 종목을 선택하시라고. 그러면은 추가적인 이유가 뒤에 또 나온다니까요. 왜 마치 그 종목이 더 올라가는지를, 그 이유가 다 나온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무래도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복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좀 시장에서 주목받은 게, 요거는 모더나 얘기는 아니고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관련되어서 얘기해요.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총력 지원 발언을 하셨죠. 그래서 금일 문 대통령님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유권 확보를 위한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을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아울러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며,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에, 올해 11월에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언급하셨어요. 이 같은 소식 속에서 오늘 언급드렸던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리드, 신풍제약 등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다라는 거죠. 어쨌건 그죠? 이런 것도 시장에서 하나의 주목받는 이유들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도 올랐지만, 유바이오로직스는 또 CMO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는 상한가 들어가서 좀 풀렸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공략 한번, 손절 라인 딱 꺼놓고, 딱 꺼놓고 한번 촥 이렇게 한번 탁 빠졌을 때 살포시 들어가서 먹고 나면 얼마 좋을까? 예? 얼마 좋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유바이오로직스가 기존에 어떤 자본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죠?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네요. 그죠? 유상증자가 있었구나. 네,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예, 그래서 어쨌건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는 돈을 마련했기 때문에, 돈 마련했으면 됐어요. 예, 뭐 재무적 안정성이 있는 거니까 됐어. 예, 이런 것도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손절 라인을 그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권사의 1분기 호실적 및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들 뭐 삼성증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뭐 다 있는데, 저는 뭐 삼성증권에도 근무하고 한국투자증권에도 근무를 하고요. 유한타증권에도 마지막에 조금 근무했지만, 제가 증권주를 투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가 하나는 좀 최소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 많이 오른 건 아닌데요. 한국금융지주. 제가 말씀드렸죠. 저 하나 정도는 봐요. 예, 투자 용도로서. 하나 정도는 봐요. 예. 그럼 괜찮네, 그죠? 네. 사실
좀 다이나믹한 증권주가 더 많죠. 근데 또 크게 보면은 주가가 빠지고 난 뒤에 또 잘 스물스물 잘 올라오는 게 한국 금융주가 잘 올라와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12개 스토리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절반도 안 왔어. 이제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보시다. 자, 지나쳐도 강조하지,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해도. 자, 조선 신규 선박 가격 상승세. 신규 선박 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에 5조 원대 해양 플랜트 수주 가능하다. 수주가 더 들어온다네? 응? 선박 가격이 더 올라가면은 선주들 입장에서는 선박 가격이 더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주문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언론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선박 수요 증가로 신규 선박 가격이 치솟고 있으며 발주량이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큼. 선박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이어짐. 특히 클락son 리서치 등에 따르면 신규 건조 선박 가격을 평균 지수화한 신조선가 지수는 7일 기준 134포인트로 올해 1월 127포인트와 비교했을 때 7포인트가 올랐으며 1월에서 4월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2% 오른 1543만 CGT 485척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인 것으로 알려짐. 지난 7일 언제입니까? 5월 7일 아닙니까? 그죠? 외신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대우조선해양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의 부지오스 프로젝트에서 발주하는 총 5조 1300억 원 규모의 해양 플랜트 설비 2기를 1기씩 나눠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누가?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대우조선해양이. 페트로브라스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컨소시엄 등 10개 팀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같은 소식에 뭐가 올랐다?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까지 보겠습니다. 지나치지 않다니까요. 계속 좋은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아이고 어제 올랐는데 뭐 이제 뭐 알아서 오르겠지, 이게 아니라니까. 어제 소식 다르고요, 오늘 소식 틀려요. 지나간 뉴스는 지나간 뉴스고 새로운 소식은 또 새로운 소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또 올랐네? 또 올랐네? 빠지면 기회라는 거죠. 예. 대우조선해양 볼게요. 또 올랐네? 6.3%?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현재 이 시각 기준을 봤을 때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다 매도다. 자, 매수다 1번, 매도다 2번. 한번 판단 한번 드려볼게요. 많이 올랐잖아. 그러면 또 매도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매수다 1번, 뭐 매도다 2번, 모르겠다 2번. 황주리님께서 물타기해야 할지 아니면 손질해야 할지. 요즘 주식은 상상하면 안 돼요. 네, 멘트가 좋으시네요. 네, 오늘까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최준 바라기님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식농부님 그냥 대응할 분 좋습니다. 삶의 여유님 좋습니다. 네. 예, 2번 누르셨네. 장자님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갈아탔어야 했는데, 네, 좋습니다. 뭐,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표현한 거 좋아요. 1번도 좋고, 2번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미래를 우리 주식농부님이 말한 것처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까지 좋으면 매수라는 거예요. 내일 꺾여지는 한 있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당장 매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만 산다. 좋네요. 네. 오늘까지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복잡한 세상에서 어찌 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오늘까지 좋으면은 매수. 그래서 오늘 좋다 생각해 내일 아침 보니까 또 예서 조선주가 급락이 나고 난리가 났어. 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시겠죠? 한이님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의 논리로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다들 또 좋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재밌으시라고 한번 손가락 운동이라도 좀 하시라고 제가 좀 좀 귀찮게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쨌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매수 관점이에요. 아직은 매수 관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7번째. 아이, 많이 남았다. 이거 다 하고 끝내야지. 자, 보이시다. 제가 화장품 종목은 굉장히 화장품 종목 많아요. 자,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자, 화장품주 하면 제가 어떤 종목들을 말씀드렸죠? 예. 화장품주. 자, 볼게요. 종목 적어 놓여 있어. 내가 읽어 드릴 테니까. 화장품 중 남성 화장품 시장 성장 기대 속에서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에 따르면, 청두지부라면 중국이겠죠? 지난해 중국 남성 화장품 시장 규모가 167억 위안 2조 8,591억. 대단하지 않습니까? 2조 8,5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으며 최근 4년간 매년 7.7% 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소비자층은 1995년 이후 태어난 18세에서 25세 남성이며 전체 남성 화장품 소비의 59.5%를 18세에서 25세 남성이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희영 무역협회 부장은 2018년 중국에서 방영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 중국 남성들 사이에서 미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했다며 한국 화장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도 다양한 기능성 제품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 볼 만하다고 밝힘. 이와 같은 소식에 리더스 코스메틱, 제이준 코스메틱, 잉글로드랩, 아모레 퍼시픽 등 화장품 테마 올랐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뭐 리더스 코스메틱, 제이준 코스메틱, 잉글로드 다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제가 기존부터 계속 이렇게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은 네, 황주린님께서 말한 것처럼 아모레 퍼시픽 흐름을 늘 봐야죠. 안 산다 하더라도 응? 아무래 퍼시픽 잘 가잖아. 잘 가잖아. 응? 비싸잖아. 아, 뭐가 비싼데요? 잘 가잖아요. 응? 주봉으로 볼게요. 잘 가잖아요. 다이나믹하게 안 움직이는 대신에 꾸준히 가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덜 주고. 코스맥스 한번 볼까요? 아무래 코스맥스. 제가 아무래 퍼시픽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이 정도는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건 좀 변동성 있네. 코스맥스. 코스맥스는 이렇게 내려온 이유 아시죠? 유상증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온 거지. 이게 권리락이 나와서 내려온 거예요. 이게 내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코스메카 코리아 어떻게 됐노? 예. 차분하게 가고 있네. 이거 언제쯤 슈팅 나올고? 이제 차분하게 힘 좀 모을란가 모르겠다. 가긴 가네, 그죠? 가긴 가네, 그죠?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 흐름을, 응? 자, 내가 나중에 마지막에 질문 들어갑니다. 자, 뭐 나올지 잘 기대하세요. 자, 8번째.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패션, 의류, 스포츠 활동 인구 증가로 인한 S레저 강세 지속 기대감 속에서 상승했다. 뭐가? 패션 의류 휠라홀딩스 그죠? 휠라홀딩스 또 뭐가 있죠? 한세실업 또 뭐가 있죠? 화승엔터프라이즈 또 뭐가 있죠? 영업무역 태평양물산 SJ그룹 이런 것들 한 번씩 눌러볼까요? 보입시다. SJ그룹 패션 의류입니다. SJ그룹 잘 가잖아요. 이건 뭐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 게 하도 많이 올라서 이거는 좀 강조드리기 뭐해서 말씀 안 드리는데 결국은 안 빠지고 가잖아. 신경 안 쓰니까 올라가잖아. 진짜 영업무역도 우리가 많이 봤던 종목이죠. 그죠? 영업무역 오늘 9%나 오르네. 9.8%. 너무 잘 가네. 네, 그죠? 이런 종목들. 또 뭐 있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봅시다. 태평양물산 봅시다. 태평양물산
한국물산. 이것도 10% 넘게 올랐네요. 이거 막 이거 그렇죠. 이런 것도 좋고 제가 이제 아까 오전에 아까 그 예민수의 라이브쇼에서 말씀드린 게 한세실업 그죠? 잘 가잖아요. 화성 엔터프라이즈 그죠? 이런 것도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왜 자꾸 제가 그 어떤 테마나 섹터 이 트렌드를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이런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종목이요 엔간하면 다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센 거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이렇게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종목 한 개만 연구를 하면은 트렌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 자체의 이벤트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손쉬운 게 트렌드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별적으로 봐도요 대단히 훌륭한 종목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씩 모든 종목을 다 언급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트렌드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 않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해당 트렌드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트렌드면은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9번째 다 돼간다. 자, 음식료 업종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늘 나온 얘기죠. 늘 나온 얘기가 정답이에요. 자, 언론에 따르면 콩, 밀, 옥수수 등 선물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 GSCI 곡물지수는 최근 한 달간 21.82%나 오른 것으로 전해짐. 특히 옥수수 선물의 경우 지난주에만 약 8%가 상승하면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을 찍으며 시카고 상품 거래소 CBOT라고 합니다. 밀 선물가도 지난 30일 기준 8년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짐. 시장에서는 최근 국제 상품 시장에서의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치솟자 시장에서는 식음료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현대그린푸드, 삼양사, SBC, 산림 이런 음식료 업종도 올랐다라는 거죠. 네, 음식료 업종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자, 음식료 쪽 제가 말씀드린 것도 보고. 자, 그 다음에, 자, 똑같은 얘기 또 한 번 더 할게요. 비철금속 구리 가격 역사적 최고치 달성 소식의 상승. 자, 남선 알미늄, 대창, 티플렉스, 풍산,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구리 가격, 니켈, 알루미늄, 이런 가격. 최근 구리 가격 상승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사업 구조 변화에서 구리 역할 때문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최근에 구리 가격이 왜 상승됐어요? 산업 트렌드가 바뀌니까. 신재생에너지로 바뀐다는 얘기는 풍력, 그리고 태양광, 전기차 이런 쪽에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기존 쓰던 거에 4배 이상 들어간다면서요. 그러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리 역할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 중심의 거리 누질 정책이 아직 본격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구리의 공급 부족 우려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 간다는 얘기에 쉽게 말해서. 그러면 CS 윈드나 하나소지 왜 안 가노? 어떤 산업적인 어떤 이미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최근에 또 이렇게 조금 오랫동안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것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비철금속. 자, 그리고 12스토리 중에서 마지막. 힘들다. 또 있네. 12가 아니고 13인 것 같은데. 네. 이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철강 주요 종목, 철강 중소형 종목들 움직임 있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철강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 지속 발표. 이런 부분에서 올랐습니다. 13개의 스토리네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네. 자,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 부품, 현대차.
이런 종목들 올랐어요. 중국의 신차 출시 기대감 등에 상승했는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는 중국 시장 탈환을 위해 내년까지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MPV, 다목적 차량, 전기차 및 고급 브랜드 제너시스 신차를 포함해 총 19종의 신차를 선보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동사의 관계자는 중국 전용 기술 브랜드 H 스마트 플러스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가운데 현지 맞춤형 라인업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중국사 의존도를 낮추기보다 수익성 중심의 판매 전략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친환경차 시장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현대차, 한원시스템, 현대위에 현대모비스 자동차 대표주 부품 대마주가 올랐다. SL은 실적 성장세 지속 전망도 긍정적이다. 이런 현대차도 올랐어요. 그러면서 뭐가 올랐죠? 볼까요? 현대차 올랐던. 현대차 이제 서서히 분위기 잡아가네, 그죠? 기아차도 분위기 잡아가네요, 그죠? 현대모비스는 어떻게 됐나요? 오늘은 분위기 잡았네, 현대모비스도. 그죠? 현대위안 어떻게 됐나요? 계속 보고 있으면요, 추가 매수 포인트가 온다니까요. 현대위안 오늘도 4% 올랐네요.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반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있노 또? 현대글로비스 0.25% 올랐네. 최근 흐름이 좋죠. 현대글로비스 19만 9천원에 점심값 벌어서 벌써 뺐죠? 또 중장기 투자하실 분은 또 별개 개념이에요. 또 현대차 그룹 개념은 아니지만은 뭐 자동차 부품하면 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물어보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 만도가 들어요. 만도. 자, 제가 만도 말씀드렸죠. 네. 자, 퀴즈 나갑니다. 상품 없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오늘 제가 13개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평상시에 많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평상시에 계속 말씀드리다가 오늘 13개의 스토리 중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업종이나 섹터나 테마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뭐 맞고 안 맞고 떠나가지고 만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상시에 계속 간간히 막 계속 얘기하는 건데 오늘은 별로 오늘 얘기를 안 해. 은행주 얘기했는데 만도 얘기했는데 뭐 기억 안 나시나요? 섹터, 업종 중에 제가 오늘 말 안 한 게 있어요. 그렇지, 클라라님. 해운주. 해운주를 내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해운주. 물론 목재 종류도 있는데, 반도체도 있는데, 제가 해운주라는 답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HMN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있죠. 근데 KSS 해운 볼게요. 좀 약해지는 듯한 느낌? 네, 좀 약해지는 듯한 KSS 해운.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해운주는 조금 KSS 해운 빼놓고는 조금 약해요. 그러면 약해요 그러면 비중 줄여야지. 그죠? HMM은 그래도 괜찮아요. 뭐 그럼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KSS 해운 약합니다. 자, 대한원 눌러볼게요. 약하네. 그죠? 이 더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약해. 이 그림상으로. 하나 더 있죠. 페노션. 조금 그죠? 붙이네. 그죠? 자, 그럼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봅니다. 자, 페노션 어때요? 페노션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도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줄인다. 그죠? 두 번째. 대한해운 어때요? 대한해운은 좀 애매모호하다. 그죠? 좀 약한데 외국인 좀 산대. 외국인이 전날에 92만 주 팔고 오늘 39만 주 샀네요. 이틀 동안 합산 개념으로 보면은 매도예요. 매도라고요. 그래서 대한해운도 좀 세모지만은 그래도 좀 일단 X
KSS KSS 회원은 어떤가요? 합산 개념으로 볼게요. 약한데 외국인 기관 합산 개념으로 보면은 약한 플러스인데 지금 며칠 동안의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순매도예요. 기관도 순매도예요. 그러면 그렇죠. 한이님 비중 줄여야겠네. HMM 빼놓고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네. 그렇게 결론을 내신 거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92분밖에 안 눌러주네. 좀 인색하신 한번 다 눌러주면 될 거 가지고 기왕 듣는 거 안 눌러준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기분 좀 눌러주셔야지.